오늘은 문제인식과 정보의 탐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인식, 정보의 탐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인식입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발 요인으로서의 욕구, 소비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욕구가 환기되는데요. 이 욕구의 환기를 소비자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킬 잠재력을 갖는 여러 대체 수단 중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욕구의 환기는 문제인식이고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하고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는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가, 이 상태 간의 차이의 크기를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문제의 중요성을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인식의 유형입니다. 문제인식의 유형은 문제 발생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따라 소비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즉각적으로 해결이 요구되는 것을 일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일상적 문제는 가정에서 흔히 구매하는 편의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이 예상되면서 즉각적인 해결이 요구되지 않는 것을 계획적 문제라고 합니다. 계획적 문제는 승용차 소유주가 몇 년간 사용했다면 앞으로 1, 2년밖에 사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 차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고 즉각적 해결이 요구되는 것을 긴급적 문제라고 합니다. 긴급적 문제의 예시로는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 비교 평가할 여유가 없이 가까운 곳에서 웬만한 품질과 가격이면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고 즉각적 해결이 요구되지 않는 것을 점증적 문제라고 합니다. 점증적 문제는 패션 의류가 점차 유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 옷을 갖고 싶어지는 욕구가 점차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인식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문제인식을 유발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생리적 욕구의 발생이나 상황적 변화에 따른 욕구의 발생, 제품 구매에 대한 욕구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외적 요인은 외적 자극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면 가족이나 중거집단, 기타 사회적 요인 등으로부터의 요인이나 광고, 판매 노력 등 기업의 마케팅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인식과 목표 하이어라키입니다. 목표 하이어라키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목표와 부차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이상적인 세탁기를 구매하겠다는 최종 목표와 그의 부차적인 목표, 이 모두를 목표 하이어라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하이어라키는 부차적인 목표가 많아질수록 복잡해지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변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마케팅 시사점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러한 선천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은 마케팅 노력에 의해 창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케팅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욕구를 현실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충족시키는 행위입니다. 마케터는 소비자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대체해야 합니다. 즉, 표적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욕구를 창조함으로써 문제의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엎지르면 200만원짜리 커피라는 삼성 화재의 광고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사고를 통해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사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의 탐색입니다. 정보의 탐색은 구매 목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탐색은 직접 경험하고 기업의 광고, 발행물, 타인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저장된 기억으로부터 회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한 만큼 충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회상할 수 있으면 바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 탐색은 충분한 정보를 기업에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상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외적 탐색은 두 가지의 탐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화된 주의는 소비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노출될 때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능동적 정보 탐색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적 탐색은 탐색 시점에 따라 구매 전 탐색과 계속적 탐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탐색은 소비자가 당면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고, 계속적 탐색은 평소에 관심이 많아 비교적 계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적 탐색 정도의 결정 요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특성입니다. 제품이 비교적 고가격이거나 상표 대안들 간의 특징의 차이가 크거나 상표 대안들의 수가 많을 때 외적 탐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 특성입니다. 제품의 지식이나 경험이 적을 때 외적 탐색을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을 구매할 때 의사결정에 자신감이 없으면 오히려 외적 탐색을 적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적 특성입니다. 고려 대상이 되는 점포들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점포 내의 쇼핑 분위기가 쾌적할수록 외적 탐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적 탐색을 많이 할수록 결정이 지연되고 시간적 긍정적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정보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탐색의 내용입니다. 정보 탐색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택 대안들의 종류, 그리고 선택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각 대안의 평가 기준별 성과 수준입니다. 어떤 유형의 정보를 탐색하는가는 소비자의 지식 수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다음 정보 탐색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여러 상표 대안들을 한 자리에 놓고 각 속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때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상표별 처리가 있습니다. 상표별 처리는 한 가지 상표를 선택해 그 상표에 대한 속성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속성별 처리입니다. 한 가지 속성에 대해 각 상표의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혼합 처리 방식은 상품별 처리와 속성별 처리를 혼합한 것인데요. 비타민 A에 대한 상표 1, 2, 3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B에 와서 상표 2가 마음에 든다면 2에 대한 정보만 획득하는 것을 혼합식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단계 초기에는 속성별 처리를, 후기에는 상표별 처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비자 제품 경험과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제품이 자주 구매되는 것일수록 상표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의 원천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업 제공의 원천은 광고나 판매원, 포장 및 점포 내의 정보를 의미하고, 개인적 원천은 가족, 친지, 동료들에게서 얻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경험적 원천은 상품을 직접 써보거나 시험 조작함으로써 얻는 정보를 의미하고, 중립적 원천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언론기관의 발행물, 방송 뉴스를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초기에는 기업 제공의 원천을, 후기에는 개인적 원천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기업 제공의 원천보다는 다른 정보의 원천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의 탐색의 마케팅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상표군과 고려상표군은, 일단 첫 번째로 상기상표군은 내적 탐색 시 기존에 알고 있던 상표들 중 해상되는 상표군을 상기상표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적 탐색 시 새로 추가되는 상표들과 상기상표군을 합쳐서 고려상표군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고려상표군에서 한 상표를 선택하게 되는데, 따라서 기업은 제품이 고려상표군에 포함되기 위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상기할 수 있거나 대안을 찾는 소비자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정보 원천의 파악입니다. 정보 원천 파악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송엽서는 제품 포장 내의 정보 원천과 구매 장소 등 질문하는 회송엽서를 넣어둡니다. 두 번째 심층 면접은 제품을 알게 된 계기나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 등 여러 질문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법은 제품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 설문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 탐색의 순서입니다. 소비자는 의사결정 초기에는 속성별 정보 처리를 하고 후기에는 상표별 정보 처리를 합니다.
삼성 갤럭시 탭 광고는 태블릿 PC의 뛰어난 화질을 강조하는 광고로서 속성별 처리하는 소비자가 화질을 중요 속성으로 고려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노트의 광고는 태블릿 PC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는 광고로 속성별 정보 처리하며 화질을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경우는 낮지만 S펜 특징과 멀티 스크린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터는 자사의 제품이 표적시장 소비자들을 고려 상표군에 일단 포함되는 것과 포함된 경우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른 광고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업 제공의 정보 원천의 이용입니다. 첫 번째로 광고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원천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광고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따라서 반복적인 광고는 소비자 기억에 저장되며 이는 내적 탐색에 의해 쉽게 훼손되는 것입니다. 단 판매원은 편의품 구매 시 판매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러한 제품 지식에 대한 판매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장지 및 설명서는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자세하면 정보 과부하에 의해 소비자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료 샘플입니다. 무료 샘플은 제품의 특징을 알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치약 등은 소량의 샘플을 제공하고 개인 컴퓨터나 승용차는 시험 사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